안녕하세요. 40대 중반에 울산에 있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누군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혼녀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어요. 여러 차례 참아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견뎌보려고 생각해봤지만 결국 남편과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꼈어요. 부부싸움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 말이 예외였죠. 완전히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 이날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어째서 이혼을 했느냐고 물으면 일관되게 남편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낀다는 눈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이혼 후의 삶을 친구로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견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억울한 이야기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제 삶을 알지 못하는데도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아이의 부모님 친구분들 중 한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혼이 꼭 남편 탓이 아니겠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 여자가 잘못 들어온다거나 뭔가 잘난다는 이유로 남편 탓을 하는 거라며 남자를 비난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써서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판단하지 않길 바라며 이야기를 올립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툴고 서툴게 짜냈다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안 좋았던 과거를 모두 잊고 당당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죠. 따라서 서로를 더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한 사이였고 고등학교 때는 붙어 다니던 남자 사람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연애하는 감정은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로서 군대를 기다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남편과 연인이 될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내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는지 소지를 하고 나서 나에게 뜬금없이 500을 선물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이없었고 무슨 기념 이벤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그저 장난이나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장난 그만 치세요. 군대에서 병역 이행한 후에는 평화롭게 살면 돼요? 왜 나한테 그래요? 진짜로 농담하지 말아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답은 하나야. 네가 좋다면 우리 친구일 때 무엇이 문제가 돼? 10년 이상 지난 진정한 친구 있잖아요. 내 여고 동창보다 더 친한 친구가 너에게도 친구 중에 더 좋을 수도 있어. 친구 사이에도 사랑이 가능해요. 너 지금 외로운 것 같아 보였어요? 내가 친구 소개시켜주기로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해? 다른 여자들은 필요 없어. 우리는 왜 안 될까 생각해봐에 지금 너도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지하게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해봐. 무슨 소리예요? 안 들리는 걸로 생각할게요.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줬네요. 어렸을 때 너와의 관계는 부모들의 모임 때문에 가족끼리 많이 놀러 다녔고 같이 자고 목욕도 했어요. 너를 좋아한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반면에 남편은 진지해서 썼어요. 얼마나 진지해도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3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 덕분에 주변에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어요. 소개팅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는 남자친구 후보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보일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사귀고 있죠. 젊어서 그런지 남편은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솟구는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그 친구 이상도 아닌 남자친구가 점점 미워지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죠. 한 많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나에게 대한 실증이 들어 첫눈에 반한 오빠와 사귀기로 했어요.
얼마 후에 한 번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따라오긴 했었어요. 그 여행 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남편이 나타나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밤바다를 걷다가 건달 같은 남자들이 나타나 남자친구를 부딪히려 하자 남편이 나타나 도와준 거죠.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도망가 버리는데 그 순간 정말 황당했어요. 남자친구를 원망하고 건달들 앞에서 어색해하며 있는데 건달들이 다가와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때 든 생각은 정말 혼란스러웠죠.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났어요. 백마탄 왕자처럼 내 앞에 서서 건달들을 쫓았어요. 남편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등치도 크고 겁이 없었죠. 결국 건달들은 주춤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별 통보를 했죠. 남편은 나를 보며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너 이거 스토킹이야 이라며 나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부모님에게 숨기고 연애했을 때는 잘 맞았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오다가 결국 남편과 결혼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증상이 이상하다 느낀 주인공은 병원에 가서 7주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혼전 임신이라는 의미였죠. 이들은 대인이 되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예상한 반응에 대해 실망했다고 합니다. 결혼식당에 초대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들의 반응은 잊을 수 없느낌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하며 비난을 했지만 주인공의 엄마는 눈물로 반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소망은 서운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제안한 것이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고 둘 다 20대 후반이어서 결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화나며 주인공의 방으로 들어와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지그시 울고 계신 분이 그 모습을 보이자 그때 알았어요.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저를 다그쳐 대셨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어둠이 밀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아무 대답 없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안 풀리더군요. 진짜 결혼을 하고 싶냐고 그것부터 물었어요. 그리고 임신이 며칠 됐는지 물어봤죠. 남편의 말을 듣자 그 당시에는 친정 부모님에게 너무나 서운해했어요.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파헤치며 속상해하는 아빠와 말없이 울기만 하는 엄마가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지금 말할지언정 엄마나 아빠는 진짜 너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기 싫어했어. 차돈이랑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그 집의 상황까지 너를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빚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어뢰 안 나요? 아빠가 그 정도 말한 것도 진짜 너무했어. 어떻게 아빠가 너한테 화내지 않고 물건에 화를 풀었겠어? 이젠 너도 엄마랑 같은 입장이야. 결국 결혼한 모습을 지닌 채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러나 미스터 아버지는 바람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속이 다시는 속을 수 있을까? 당시 결혼 선포 이후 시구바람이 불다는 전적이 있었고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 저희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속이 싹싹 비니까 저희들이 결혼할 때 10명의 열망에 반복해서 말해줬어. 결혼 후 시모와 시부모는 아무 변화 없이 지냈고 손주를 보니 저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이 사정을 다 아는데도 어떤 부모가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할까?
하지만 너희들이 잘 사는 것 보니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만 해. 다 알겠어, 엄마. 나는 창석이를 10년 넘게 보았지만 여자 문제로 걱정시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엄마는 안심하고 계시고 잘 살 거야.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남편은 여자 문제나 술, 담배, 게임으로 제 속을 썩이는 일은 없었어. 하나의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은 직장 문제였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 양쪽이 모두 젊었고 일하시면서 몇 년 동안은 생활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인지 남편은 직장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결혼 6년 차가 되면서 자리를 잡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게 부담스럽던데 부모님들도 점차 줄이시는 걸 보면서 조급해졌는데 남편은 부모님들을 믿고 먹듯 안 들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일찍 그만두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살이하며 안정을 찾지 못할까요? 결혼 후 남편은 언제나 나만 믿어도 돼, 일은 언제든지 다시 알아보면 된다는 말로 대화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며 특수면허를 취득했는데 처음에는 운전도 못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1년이 넘게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스스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주말에는 부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꾸준히 일해 월급을 가져오는 것에 감사했죠. 남편이 바빠도 부업을 시작해 화장품 용기를 조립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받았지만 생활비를 보탬으로 계속했어요. 그 노력으로 인해 몸은 30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도 자리를 잡고 나도 아이를 돌보며 지낼 때 남편은 동창 친구와의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 싫다며 말했어요. 나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동창 모임에 갔었죠. 낯설고 재미없을 줄 알았던 동창 모임은 생각외로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단짝이 어떤 동창을 만나 쓰던 거거든요. 한 번에 서로를 알아본 나와 내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남편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그 뒤로 우리 셋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여행도 함께 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동창은 거리낌 없이 집에 온 듯하게 아들이며 자고 가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온다고 해서 남편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들 선물도 사오고 가끔 일이 생기면 아들을 봐주기도 했고 가족 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사고는 예고되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까운 관계인 줄만 알았던 동창은 남편과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모른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정도의 소리에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동창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나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하며 당황했죠.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야말로 더 이상했어요. 나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동창을 길들이며 같이 나가려고 했어요. 내 친구는 신랑과 나에게 열광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올 줄 몰랐다. 그래서 그녀에게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했다. 여기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민정이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아들을 이웃집 언니에게 맡기고 우리 셋이 만났다. 아들을 맡긴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되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우리는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남편은 당황해했고 나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가 너무 흥분되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남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정이 2일 전에 돈을 빌려줄 생각은 했지만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려간 것에 화가 났어. 이전까지 남편이 여자 동창에게 돈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
왜 그런 큰돈이 필요했고 왜 여자 동창에게 빌려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 남편을 원망하지만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 믿었던 남편을 비웃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여자 동창에게 말해야 했어. 제발 어쩌면 도와주세요. 절대로 돈을 빼먹지 않을 거라서 우리도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을 조심스레 설명한 후에 발언을 드러냈어. 아, 그래서 민정이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든 반드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정으로 기다렸어요. 이자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아요. 원금만 갚아준다면 당연한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동창을 달래다가 남편과 둘만 집에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네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더듬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갚으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진이가 재촉했다고 생각해 깡패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정말 어리석다고 느껴졌어요. 1,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갚으려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진짜로 갚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이 성격이 이해가 안 돼요.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가본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에 찬성하며 이야기 나누는데도 재밌지 않다고 한 거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업을 늘렸고 알바를 하며 달이 지났을 때 진이에게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으로 그 돈만큼 남아있진 않았어요. 남편은 그 돈에서 아무것도 안 보태준다고 했어요. 제 몸과 마음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제 없는 결혼 10년 차. 그렇게 갚는데 빚은 내가 값지게 맞아서 남편은 그런 대가도 없습니다. 숨이 막히고 막 많이 지니 너만의 철없는 남편 때문에 원망과 원망을 갖는 것은 지독합니다. 옛 동창에게 돈을 모두 갚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하루는 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창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서먹서먹해지더군요.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던 우리 친구 사이가 돈 때문에 불편해지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옛 동창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와 어색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민정아, 너 창석이 얼마나 평범한데 이런 소리를 해. 우리 20년째 알고 지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린가? 너 혹시 그 놈과 이혼할 생각은 없겠지? 우리는 신뢰하고 공감하며 그 누나 창석이보다 훨씬 나은 관계를 유지하자의 그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촉촉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상처를 받은 탓에 힘들었지만 언제나 그 친구를 믿고 지내왔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너 혹시 나를 해치려 들 거야? 창석 이와도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닌가? 최근엔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불쌍하다며 이야기하는 거 못 보고 싶어 확신해주면 보상 같은 게 있지. 그 말이 확실하지 않나 싶었지만 정말 내가 알아온 그 친구 맞는 건지 의심하게 됐어요. 갑자기 대화가 알아들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시 다음과 같습니다. 웃기네 걔 평일에도 며칠씩 일 없으면 쉬면서 나 만나고 그랬어. 순간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바람만 폈으면 모를까 그 상대가 여 동창이 어떠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서 여 동창은 저에게 더 황당한 말을 하더니 자리를 일어나 나가 버리더군요. 친구라서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어차피 그놈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말하는 건데. 내가 너무하다 싶겠지? 애초에 너한테 말했어야 하는데. 창석이가 그러더라. 우리 둘이 만났다고 하면 네가 돈 안 갚아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원금 갚은 걸로 나는 됐고 너는 빨리 창석이랑 이혼해. 텅 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저를 덮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눈을 떠보니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동안 그렇게도 눈물이 안 나더니
친정엄마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는 아파서 그런다고 둘러댔으며 차마 다른 말은 할 수가. 친정엄마가 도와주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모르는 척했다. 모든 상황을 참아야 했고 아들을 생각해서 버티기로 했다. 아들이라도 행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 번은 아들을 끌고 주말에 차를 타고 나가서 증거를 찾았다. 차 안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증거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냈다. 핵심적으로 스티커 사진으로 나타나는 사진을 발견했었어요. 남편과 외도 여자가 입을 맞추며 찍은 사진이었죠. 몇 달 동안 증거만 모으느라 혈안이 되었고 남편 핸드폰 사진첩에서 심지어 눈 감고 볼 수 없는 사진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지 제 자신이 무척 초라하고 후회스러웠죠. 확실한 증거들이 모아져서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말마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이 너무 가련해서 계속 망설이게 되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 속에 몇 달이 흘렀고 결심이 선 순간에 아들을 친정에 맡겨둔 채 퇴근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남편은 짐작한 채 저에 보더니 콧방귀를 뀌더니 놀라운 언행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잘됐다며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건지 화가 났어요. 아들 때문이라도 이혼 관련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리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20년 동안 쓰레기를 숨기고 살아왔다니 내가 몰랐나 싶었어요. 아들은 내가 키운 거잖아.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아도 돼. 그런데 아들은 포기할 수 없어. 아빠랑 함께 살아야지. 미쳤어. 아들을 외도 여자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왔어요. 알다시피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당당하게 나타났지만 아들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양육 문제로 인해 이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과거에 모은 증거가 양육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양육권 소송 중에는 남편과 제가 분리되어 살았어요. 그러던 중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속담처럼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일을 통해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으면서 양육권을 가져올 기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가 알고 지내던 언니가 운영하는 뷔페가 등장합니다. 언니의 뷔페에서 일손이 부족한 주말, 전 여자가 여러 팀의 돌잔치와 피로연을 한다는 본격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제가 뷔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손님의 이동이 느리고 음식이 부족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 속으로 저 어디서 이 여자를 봤던 거지? 접시를 치우며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번쩍번쩍 눈앞에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돌잔치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공황장애가 올까봐 급히 탕비실로 가서 약을 먹고 숨을 돌렸어요. 손발이 미친 듯이 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기도 했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그 여자와 함께 살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했어요. 집도 이미 계약했고 앞으로는 꽃길만 갈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의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러 전화 온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남자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결심을 하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핸드폰에 있던 남편과 상대방이 함께 있는 사진을 꺼내어 문서 파일에 작성했어요. 여러 장의 그림 중에서 상간녀의 얼굴이 가장 잘 그려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단녀는 밝게 웃으면서 돌잔치를 하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가족들은 행사를 관찰하며 눈치를 보았고 남편과 아들이 명확히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바람피움이 가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의 양이 약 5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거짓말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반면 상단 여자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신비로운 여자가 나타나며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를 의심하는 순간 처음으로 가게를 들어온 여자를 구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희는 사진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사진은 거래했습니다. 그 사진을 살펴보니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타났고 그 모습은 건방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부러 시모에게 사진을 주려 했던 계획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리를 떠나려는데 신보가 저를 따라 나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왔나요? 분명히 우리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일하고 있습니다. 하니 며느리님은 한 집을 파탄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데리고 1층 커피숍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자백하고 상대를 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모는 모든 것을 진실로 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정은 깨졌습니다. 제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뜬금없이 술을 찾는 시모에게 식당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는 결심한 듯이 돌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뜬금없이 진행되는 돌잔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남편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가 마이크를 빼앗아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손주와 아들에게 뒤로 넘어지면서 며느리에게 돌잔치 케이크를 얼굴에 던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던 팀의 시모는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아주 착하다고 소개해주신 모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애처럼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도 있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놀라신다 라며 말했어요. 모두 시몬의 말에 놀라며 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어요. 이 모든 일들을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시몬이 사돈에게 말했어요. 사진 한 장만 보이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해결했어요. 남편은 아내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내는 영원히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시모가 말했어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 후 며칠 있다 상간녀 의시모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간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단십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징역을 살고 있을 거라며 다제 덕분이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 모든 사실을 당연히 저만 알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죠. 교도소 그럼 너 5천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제 다시는 너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 하나 보낼게. 더 이상 빚지면서 살지 말고 철 좀 들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상간녀 돌잔치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정말 멋지게 편집을 해서 보내줬죠. 평생 그 영상을 잊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 후 번호를 바꾸고 아들과 거주지를 옮기며 새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시는 남편과 얽혀있던 그 동네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역시 제가 사는 주변으로 이사와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당하시거나 근처에도 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 아들과 새롭게 살 인생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내는 영원히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시모가 말했어요. 음악이라는 감동과 희열을 전해주는 특별한 예술입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들은 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